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소화처럼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나리온 김우있습니다. 와. 자,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꿉니다. 소망하죠. 나도 더 많은 재정적인 후원, 섬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크리스찬 분들께는 늘 이런 마음이 늘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사례와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내가 돈이 없어 만들면 못하지,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섬김 통장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여윳돈이 있어 네. 어떻게 조금 활용하면 좋을까? 대체로 여윳돈을 계속 쓰면서 즉 줄어들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여윳돈을 지키면서 그죠. 투자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네. 있고 다양합니다. 어쨌든 내가 가진 여윳돈을 지키면서 활용한다는 뜻은 내 것으로 원금은 내 거야라는 마음이 아니라 네. 지키면서 활용하면 더 오래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섬김 통장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월 적립을 통해서 섬김 통장 만드는 것, 또 내가 있는 목돈을 활용해서 섬김 통장을 만드는 것, 이게 네. 실제 사례와 덧붙여서 네. 말씀드리기로 하겠는데 우리 센터장님 가정에는 아주 정말 감동적인 이 네. 사례가 있다. 네. 뭐 저도 나중에 적립과 목돈은 제가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권유를 했는데 예. 그 전에 10월 달이었어요. 예.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의 내용은 후원자님이 후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가정이 다 먹고 살았고 예. 그리고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후원을 받아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돼서 사회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냐 어린이에요. 언제부터예요? 네, 2006년부터 했습니다. 2006년. 15년 그러니까 지났습니다. 횟수로 15년이면 네. 어린아이로 따지면 신생아로 따지면 15살, 네. 15년. 대단하네, 그죠? 그러니까 가이가 8살 때 우리 이제 둘째 민수가 초등학교생일 때 예. 이제 1학년 입학하면서 입학 선물로 좀 사람을 돕자.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컴패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이 이름이 뭔지 알 수 있나요? 로린입니다. 로린. 로린. 네. 로린. 이제 23살이 되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23세가 되면 끝나더라고요. 예. 자기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끝내고 마지막 감사 편지를 썼는데 이 15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8살 때 사진을 봤거든요. 예. 이제 23세가 돼서 사진을 보고 그 내용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처음에 후원한 게 35,000원씩 매달 보냈거든요. 예. 매달 35,000원을 네. 그 로린한테 정확하게 지명해서 후원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컴패션을 통해서 이제 그 로린에게 그 돈이 가고 그 돈으로 이 아이가 15년간 이제 교육도 받고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알다시피 한국 돈 35,000원은 케냐에는 큰 돈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예.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옛날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때 편지가 왔는데 후원자님이 준 35,000원으로 뭘 했다라고 했는데 온 집안이 잔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민수가 그걸 보고 아빠 35,000원으로 이렇게 많은 걸 해? 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35,000원으로 뭐 밥 한 번 먹으면 없지만 4인 식구가 그보다 더 들지만 이 돈이 우리가 아껴서 우리가 보내면 정말 한 가정을 살린다. 그래서 오늘 기부하면서 먼저 이야기하게 된 게 예. 오늘 생각났고 예. 이런 걸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죠. 15년 세월 예. 동안. 네. 예. 보통 우리가 돈을 쓸 때 내가 이 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이야라고 할 때는 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쓸까를 같이 고민하게 돼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또 미나가 그걸 10살이니까 자기는 동생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필리핀에 이제 여아이 예. 또 8살 또 후원을 예.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 저한테는 35,000원이 뭐 이렇게 크면 클 수도 있고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게 한 영혼과 가정을 살리는데 이렇게 15년 동안 이바지했다.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건 그 아이의 편지를 보면서 그 아이가 사회 리더로 이제 커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돈을 쓸 수 그럼 있구나. 그때 로리는 2006년도 시작할 때 몇 네. 살이었어요? 8살요. 그러면 15년이니까 지금 23이면 어른이 됐네. 23이죠. 어른이죠. 어른. 네, 대학 졸업반 예. 한 거죠. 네. 그랬군요.
자, 이런 사례 물론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으리라고 네. 생각하는데 혹시 또 나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이 방송이 좀 도움되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성김통장으로 이름 지었다고 하면 네. 나는 지금 돈이 없어. 근데 성김통장을 조금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경우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뭐 만 원부터 그냥 TV 보면서 마음이 동해서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예. 주님이 주신 은혜니까. 근데 그와 또 별도로 돈이 없으면 돈을 모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 중에서 상담하다가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뭐 적게는 만 원, 많게는 5만 원을 떼서 어떤 자매가 우물 선교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자매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끼고 안 먹고 그래서 5만 원 정도를 이렇게 미국 펀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됐는데 그걸 5년 정도 모아서 5년 모으면 원금만 따져도 한 3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00만 원이 400이 되었던 500이 되었던 5년이면 원금보다는 올라간다는 우리가 가정하에 그만큼 가지고 해외 우물 선교하는데 다 쓰겠다. 그래서 용도를 정해서 성김 통장에 매달 5만 원씩 펀드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 5만 원을 함부로 못 쓰겠고 더 아끼고 막 5년 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목적 통장에 정확하게 목적 금액과 또 기부 대상, 네. 우물 선교 네. 이렇게 정확하게 딱 정하고 하면 참 네. 좋겠네요. 그렇죠. 네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부의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이분은 이제 선교 부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7년 뒤에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또 후원하는 선배 선교사가 예. 교회에서 이제 파송 선교사인가 봐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 가족들하고 다 가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아이들이 이제 6살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 이제 10년 안에 이 펀드로 10만 원씩 넣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언제 1,0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이 되는 해 요 돈 가지고 그 선교사님 방문을 한다. 이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는 한 달 조금 전에 우리가 사례처럼 한 달 상당히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네네. 얼마나 그게 썰리겠어요. 돈이 네네네. 모아진다고 네. 하는 것은 우물이 만들어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또 어떤 선교사님의 그 더 큰 선교에 대한 비전이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는 목돈이 있는 분들, 네네. 목돈을 가지고 조금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분들도 네. 있을 건데 자 네. 이제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5천만 원이 있는데 네. 이걸 월 배당 상품을 이용해서 대안학교를 후원하는 또 집사님 부부 계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고민은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후원을 하고 싶어서 돈을 떼놓는 거죠. 예. 네, 큰 돈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목돈을 후원하시는 분들은 나이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예.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그렇죠. 뭐 어디 5천만 원 가지고 후원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알아봐 주면 좋겠고 다들 연세들 자체가 이제 한 55세, 60 뭐 은퇴 자금 이런 자금들이고요. 여유가 예. 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손주 대안학교를 돕는 거예요. 근데 그냥 5천만 원을 기부할까? 아니 5천만 원에서 그냥 매달 한 달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떼주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20만 원, 30만 원 매달 보내주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상담을 하다가 5천만 원에서 20만 원 빼주고 나머지를 어디 투자할까라고 하길래 그러지 마시고 계속 후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늘 한 번씩 이야기하는 그 제일 안전한 올베더 안전한 상품은 없지만 거기다 넣어서 한 달에 이제 한 25만 원 정도 배당 나오는 거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원금에 대한 보장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 은행 예적금밖에 없는 거고 네네네. 대신에 원금 보존 추구라는 네네.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네. 원금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변동성은 적은 거죠. 보존을 그렇죠? 목적으로 한다. 변동성은 적은데 이게 또 시간이 길게 가면 네. 거의 뭐 안전한 수준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변동성이 가능하다면 배당형 상품들은 괜찮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월로 내고 어떤 분은 1년간 모아서 왜냐하면 배당이 아시지만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해보니 이거는 매달 하긴 힘들겠다. 그래서 1년에 300이면 300, 400이면 400 수익금까지 해서 모인 배당과 수익, 그 원금 네네네. 상승 그걸 다 합쳐서 5천을 예. 빼고 난 자금을 그 손주가 있는 대안학교에 이렇게 보내는 거로. 그러면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계속
원금이 보존이 되고 네. 그것에서 생기는 알까기, 네. 예, 알까기들을 네. 계속 이제 후원을 하면 네. 지속적으로 이것은 우물이 되겠네, 그죠? 우물. 이런 거의 목적은 그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내 상황과 관계없이 예. 언젠가 5천만 원이 없어지지 않고 좀 적더라도 캐시카우를 만들어서 우물처럼 계속 마르지 않는 예. 삶을 만드는 개념이 있는 그렇군요. 거죠. 예. 네. 또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네. 또 이 권사님은 혼자 계시는 분이세요. 그 북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또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1억을 또 오래됐으면 6년 전인데 1억을 가지고 오셔서 어디에 할까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노후 준비로 한다고 예. 일시납 변액을 1억을 넣어드렸는데 그래서 40만 원씩 빼갔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 돈은 나는 이렇게 충분히 노후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북한 선교 쓰겠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지난주 오셔가지고 이제 한 6년 됐거든요. 이제 돈 빼간 돈들은 어쨌든 3천 가까이 되는데 얼마 남은지가 궁금하다. 예. 그래서 이제 매달 40만 원씩 북한 선교로 자동이체를 건 거예요. 그래서 1억을 투자하시고 일시납 변액에 넣고 인출 시스템이 있으니까 매달 40만 원씩 달라 그래서 자동이체가 해서 인출이 가져가고 지지난주 보니까 작년에 증시가 또 좋아서 다행히 9,95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예, 권사님이 많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섬김 통장을 만들어서 예. 권사님은 뭐 제가 설명을 해도 그냥 원금이 다 까져도 된다. 투자하시면서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6년이 지났는데 뭐 한 3천만 원 이상 가져갔는데 예. 아직도 1억 가까이 남았으니까 계속 북한 선교회를 1억은 남겨두고 투자할 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이분 사례에서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 보면 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네. 그리고 좋은 뜻으로 그냥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네.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고 그렇죠. 장기 투자가 3년, 5년, 6년, 7년 이렇게 되면 네네네. 결과적으로는 정말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원금이 보존이 되면서 그렇죠, 그렇죠. 보존이 되면서 계속 수익이 생기더라. 네네네. 자, 이 놀라운 경험을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의 선한 마음에서 우리가 같이 배울 수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이 또 자녀가 없으니까 예. 나중에 정말 유언장도 저랑 같이 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혹시 이제 소천하시면 이런 자산은 조카들 누구누구를 예. 주고 예. 요 1억은 센터장님이 계속 관리하면서 예. 그냥 북한 선교에서 주라. 그래서 권사님 나는 안 된다. 나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이렇게 유지하고 예, 싶은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 선교에 어떻게든 이 돈을 가지고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예. 있으신 귀한 마음이셨어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네. 어떤 신탁이란 제도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 나눔 통장을 활용하는 분도 계시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선교사셔서 선교사 했고 였는데. 이제 나와서 이제 쉬고 계신데 예. 이제 선교를 후원하고 싶은 거죠. 본인이 해 보았으니까 네. 너무 힘들다는 걸 아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1억을 가지고 오피스텔을 이제 사면 어떻겠냐. 근데 1억 가지고 오피스텔 사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예. 저도 저희 경험에 이제 한 10년, 20년 갔을 때 오피스텔이 감가상각이 되고 예. 또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부동산 신탁을 좀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섬김 통장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부동산 신탁을 하면 배당금이 한 6%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신탁 내 돈은 1억이지만 건물들은 다 몇백억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매달 나오는 배당금 50만 원 정도 가지고 선교사 후배 선교사를 예. 후원하는 개념이죠. 부동산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펀드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사람들의 돈을 조금 모아서 네. 펀드로 만들어서 큰 돈이 되면 네. 그것을 건물을 사기도 하고 그렇죠. 뭐 등등해서 그것에 운용되는 임대료나 이런 수익들을 또 네. 투자하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렇죠.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그럼요. 얻을 수 있다. 자, 대표적인 이런 게 상품, 한 3, 4년 전에 3년 전에 그 영등포에 타임스퀘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리츠 상품으로 나오기도 예. 하고 부동산 신탁으로 나오면 건물은 뭐 몇천억이 되지만 예. 거기 한 부분이 내 지분이 들어가서 거기 배당금은 주로 이제 월세를 배당금으로 예.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주는 거니까 그 건물이 나중에 그렇죠. 매각할 때 그죠. 그 매각 차익이 좀 있긴 합니다. 매각 차익이 네. 생기면 그것도 네, 이제 수익이 네, 일부가 수익이 되고 돼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주식하고 같은 거다 그죠. 그런 개념들이 예,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이다. 성유사님의 마음은 결국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패턴은 5천이건 1억이건 이 돈을 가지고 이때까지는 투자를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 5천만 원 이거 드릴게요. 그리고 5천만 원 가지고 기도 중에
누가 있으면 줬는데 5천만 원은 사라지는 거니까 예. 가능하면 이걸 잘 투자해서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유지되는 예. 이런 것들을 하기에 예. 좀 투자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가. 그래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김 통장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들으신 분들은 잘 느끼셨겠지만 성김 통장의 첫 번째는 섬길 수 있다. 네. 구체적으로 그 기쁨과 감사가 있겠고 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또 이 투자라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투자를 잘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우리가 맞습니다. 5가지 네, 탁월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런 영상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또 기대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다 바라고 또 이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대부분 어떤 방법으로든 섬김과 후원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또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어 드렸는데 섬김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더 많은 좀 네. 풍성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저희 대나리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